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여러분은 자녀 사교육비로 얼마를 쓰고 계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교육비 총액은 17조 8천억 원이라고 하고요. 학생 한 명당 사교육비는 24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상위 10% 이내 학생들이 하위 10% 학생들보다 15만 원 이상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사교육이 성적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사교육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일지, 최근 우리나라 노후 파산 원인 중 하나가 자녀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재원 소장님을 모시고 부모의 역할과 또 돈, 그리고 사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소장님은 평소에 그 사교육의 폐해, 사교육은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 폐해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교육 시장에서 하는 입시 설명회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른바 착한 입시 설명회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입시 설명회는 마찬가지인데.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이 사교육이 네. 우리나라 학생들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국제 연구를 보면은요. 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네. 결국 부모님들과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요. 아이들과 얘기를 해봐도 네. 내가 성적이 올라간 것은 사교육 효과다 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네. 실제로 강남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네. 스승의 날 누구한테 선물을 할 거냐. 설마 학원 선생님? 네, 학원 선생님이 1위를 했고요. 그런가요? 압도적인 1위를 했고요. 네. 안타깝게도 학교 선생님은 네.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하는 네.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사교육이 없었다면, 네. 지금 없다면 네. 저는 이 생각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음. 결국 많은 부모님들이 필요한 만큼 사교육을 시킨다.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사교육을 시킨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모두가 다 사교육을 시키는 현재의 대한민국 분위기에서 네. 혹시 거기에 과소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네. 또는 잘못된 소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다 하더라도요. 네. 잘못 먹고 목숨을 네.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잉 소비, 과소비 또는 잘못된 소비에 대한 우려, 걱정들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없어요. 네. 보통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힘의 관계가 생산자에게 항상 유리한 쪽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국가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교육 피해자들을 위한 네. 또는 사교육의 폐해를 겪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나 네. 아니면 중재기관은 없어요. 네. 제가 사교육에 있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네. 분명히 얘는 학원에 와서 득보다 실이 많은데 네. 부모님은 다 애만 잡아요. 예. 너 내가 좋은 학원 보냈는데 네.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데 네. 나쁜 놈아. 예. 여기 학원만 가면 다 어디 간다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착한 입설명예를 이제 기획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전국을 다녀보려고 하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그런 사교육의 입장이 아니라 네. 부모 입장에서 한번 입시 정보를 좀 바라보자. 네. 네. 서울대 입장이나 연대 고대 입장이 아니라 네. 부모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 네. 또 특목고나 자소서 입장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많은 부모들하고 얘기를 해보고요. 네. 과연 어떤 얘기가 부모들에게 좀 더 불안과 걱정을 심화시키는 게 네. 일반적인 사교육이라면 사교육 네. 입설명예라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네. 얼마만큼 부모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가.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봤더니 어느 순간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아. 부모 입장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네. 아이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방법까지를 포함한 것이 네.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면서 네. 가족 관계를 통해 해법을 찾는 네. 입설명예. 아. 그게 착한 입설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교육에 많이 투자하면은 성적이 오르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는 있는데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사교육을 안 할 수는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착한 입시 설명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통계라는 게 있는데 통계가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통계를 내더라도요. 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 통계를 내면 뭐 99대 1 이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 어떤 좀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계는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이를 통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요. 네. 그 통계 안 맞는 경우에는 그 통계를 따른 결과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한번 네. 생각을 잠깐 해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과 네. 돈이 없는 사람 중에서요. 네. 어떤 사람이 건강한 확률이 높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건강 확률이 높다. 그게 통계의 함정이거든요. 예. 그죠? 근데 모든 돈 많은 사람이 다 건강하지는 않죠. 그건 그렇죠. 그렇죠. 예. 결국 이 우리가 통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아이의 성적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네. 하나의 경향성이 우리 사회 현상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게 100%라고 만약 입증이 된다면 네. 사교육을 다 시켜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사교육 효과가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와 네. 사교육을 받은 아이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네. 정도인데 네. 부모 입장에서는 그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믿고 네. 사교육을 시키면 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교육을 시킨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 중요한 것은 그 사교육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아이가 그 필요성을 충분히 느낍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너 학원에 왜 왔어? 예? 이러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학원에 있을 때도요. 네. 학원에 왜 왔어? 명확하게 설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내가 혼자 공부해 보니까 예. 학교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는데 네. 그걸 내가 이 학원에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숫자가 적다. 매우 적다라는 게. 예. 대부분은 네. 엄마가 오라 해서인가요? 네,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제가 분류하는 사교육의 네. 기준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첫 번째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요? 성격이 명랑하고 활달한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이 학원에 나타나면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아, 근데 지금 부모님은 좀 피곤할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집에서는 그렇게 명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집에서는 또 명랑하지 예, 않고 학원에만 집에서의- 보면 명랑해요? 예, 집에서의 스트레스를 학원에 다 푸는 것 같은 아. 그런 친구들이 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대치동에 가면 많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와요. 그냥 이유 없이 오네. 그런 학생들을 저는 네. 의무교육 대상자라고 저는 아, 분류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생이라면. 네. 근데 그 이상의 의무감을 갖더라고요, 학원에 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한번 제가 있던 학원에 네. 수강생들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예. 1년 이상 성적이 안 올랐어. 음. 그러면 이건 분명히 강력한 크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레임 사전 예방 차원의 상담을 하려고 네. 통계를 내봤는데 예.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학원 잘 가고 있죠. 네. 그럼 됐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학원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생각하시는 분. 네. 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런 불만 이렇게- 전혀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학원 입장에서 제일 고마운 분들입니다. 네. 수강료를 이제 예. 빨리빨리 내면 네. 그게 학원 입장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단순히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요. 음. 수강료를 늦게 내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관리 비용이요. 예. 어. 전화를 해야 되고 네. 또 입금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아. 소위 말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 인건비가 있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또 원장한테 받는 스트레스. 네. 저는 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왜 빨리? 그렇죠. 근데 미리 납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1년치 납부 그런 건 아니겠죠. 6개월치 미리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의무감으로 가라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저는 기부자 그룹이라고 이렇게. 아, 예. 그분들을 위해서 네. 그분들은 결국 부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 네. 사회에 또 다른 네.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있는 분들 실현하는- 아닌가.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피자 그룹입니다. 대피자 그룹. 대피자 그룹이요. 집에 있으면 싸우니까 아. 학원으로 대피하는 거죠. 음. 그럼 서로 대피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 하나하나씩 분류하면 네. 과연 학원에 의존하거나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사교육을 제대로 활용하는 친구들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그렇게 그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 기부자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궁금하네요. 한 달비 학원비 내기도 힘들어하는 학부모들도 많을 텐데. 근데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면은요 심리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이에요. 본인이.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자식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다. 네. 내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결핍을 네. 우리 아이는 조금 더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분들은 아주 우수 고객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게 왜 학원비를 미리 내는 거랑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 내고 많이 내는 것이 네. 아이를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참 특이하시네요. 네. 그럼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네, 또?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우월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쓰고 있다. 네. 이 이런 얘기가 정도쯤이야. 네, 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음. 그런 걸 통해서 우쭐한 느낌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부모님들이 네. 부모 사회에서는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죠. 또 주도권도 쥐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모님을 다 부러워한다는 거죠. 네, 네. 참 나도 능력만 있으면 능력을 저렇게 할 텐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흔들리는데 네. 그 1,000만 원씩 쓰는 부모님들은 애를 잘 키울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네. 그런가요? 자신감 있고 당당해요. 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소신이 있으신 거군요. 네, 네. 아이들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문제는 혼란하지 않으니까. 네, 문제는 그런 부모님을 네. 코스프레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아. 한껏 약이 오르면 네. 세게 질렀다가 네. 부담이 되면 살짝 빠져요. 네. 그래요. 그러면 또 아이들은 또 무지하게 혼란스럽죠. 네. 야, 너 과외해 학원보다. 네. 이러다가 갑자기 야, 과외 효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학원으로 돌릴까? 음. 야, 인강 어떠냐? 네. 뭐 이렇게 되면 아이들도 힘들겠죠. 네. 갈팡질팡. 네. 그렇군요. 요즘 그 자기주도 학습 네. 또 그 스스로 알아서 애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사실은 부모들이 제일 바라는 내 자녀 모습이거든요. 네. 이게 안 하니까 부모가 자꾸 개입하고 네. 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닭과 달걀이 어느 게 먼저냐고 참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게 좋은 줄은 알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로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요? 네. 한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네. 경제권을 쥐고 있고요. 며느리랑 함께 살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를 부릅니다. 네. 며느라가 오늘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 시장에 가서 요거 장 봐갖고 와라. 예. 며느리가 장을 봐갖고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쪽지 하나 전해요. 예. 며느라가 일단 잔돈부터 회수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너 재료 사갖고 왔지. 네. 그러면 요 재료, 요 메뉴를 지금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한번 해봐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말이 안 되죠. 네. 이 자기 주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소에 부모 아이 사이 관계입니다. 네. 부모가 다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공부할 때만 자기 주도적으로 해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네. 제가 부모님 편을 항상 옹호하는 거지만 학습에 대해서는 학생 입장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네. 그때 먼저 부모님 스스로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네. 그건 뭐냐면 자기 주도라는 건 혼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혼자 하는 아이가 있고요. 네. 엄마가 옆에 도와줘. 누가 더 네. 유리할까요? 엄마가 좀 도와주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초반전에는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중반 중간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초반전에 아이는 혼자 하기 때문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걸 내가 인정하고 네. 기다릴 수 있느냐. 네. 첫 번째 질문이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그 얘기는 신뢰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도와주면 잘할 수 있지만 혼자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네.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네.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변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조심해라.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명언이죠. 네, 이 옆집 아줌마의 얘기에 흔들리지 않을 자기 중심이 있는가. 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뭔가 긍정적인 답변을 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아이는 자기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한 학기 1년 이상 뒤처질 수 있습니다. 네. 부모가 열심히 도와주다가 네. 매니저 역할을 하다가 매니저 역할을 딱 포기하는 순간, 관리를 포기하는 순간 아이는 헤매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6개월, 1년 이상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게 6개월, 1년이 아니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100세까지 잘 살고 싶으면 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독립시키고요. 네.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 이제 북유럽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북유럽 교육은 명확하게 개별화 교육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육 개혁의 흐름을 쭉 보면은요. 네.
모든 아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라는 반성이 있습니다. 네. 예,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네. 모든 아이들은 배우는 속도가 다르다. 네. 예, 모든 아이들은 관심이 다르다. 네. 모든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다. 네. 관심과 속도의 방법의 방법이. 차이를 얼마만큼 네. 학교가 존중하고 허용하느냐. 네. 이게 이제 그 앞으로 교육 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네. 논의가 있거든요. 네. 이 자기도학습은 바로 그 세 가지에서 아이의 네. 소위 공부 개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출발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주도성을 발휘하면은요. 네. 저는 이제 그걸 공부의 엔진이라 그러는데 엔진이 아이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관리에 의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엔진이 엄마한테 있어요. 네. 예, 계속 뭔가 엔진에서 에너지를 쏟아줘야 됩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그걸 안 받기 시작하거든요. 네. 싫을 수 있죠. 부담스러울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부모는 이제 뭐 엔진을 자기가 쥐고 있죠. 네. 아이는 이미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됐죠. 네. 이제 이런 일들이 결국 벌어지기 때문에 이 자기도학습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할 말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원래 네. 자기도학습이라는 게 예. 학생 교육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요? 성인 교육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네. 사교육이라는 게 워낙 심각한 사회 문제다 보니까 예. 사교육에 대한 뭔가 사회적인 대안 차원에서 네. 자기도학습을 그냥 이렇게 끌어다 음.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자기도학습은 제가 볼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아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의 재정립이고요. 네. 그게 되면 부모님도 힘들죠. 성적 떨어지고 네. 불안해지고. 근데 네. 그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 이겨내셔야지만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도 아이도 모두 자기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요즘 엄마들 사이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북유럽 교육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핀란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 핀란드 공부 혁명 등 핀란드 교육 관련해서 3부작 책도 쓰셨고요. 그런데 한국적 현실에 맞춰서 좀 부모님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워낙 사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예. 가장 큰 차이가 노동시장에 네. 임금 차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느냐, 그 네. 학생의 지식과 학벌 수준에 따른 어떤 임금 차별이 없기 때문에 네.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만약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네. 중졸, 고졸, 대졸 네. 또 대졸에서도 뭔가 대학의 서열과 상관없이 네. 열심히 노력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보수가 주어진다면 우리나라 네. 부모님들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사회의 차이인데 네. 제가 이제 북유럽 교육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건 뭐냐면 거기도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아이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부모가 받는 사회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죠. 네. 바로 사회의 차이. 네. 얘 공부 못하면 큰일 난다. 요즘 이전에 그런 말 많이 쓰셨거든요. 저거 네. 리아카 끌면 어떡하지? 네. 그 리아카 끌 걸 생각하면 이제 암담한 거고요. 불안해질 네.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위기가 가정까지 지배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네. 사회 분위기는 그런 게 맞다. 네. 근데 가정까지 그런 분위기가 휩쓸어 버린다면 아이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네. 최소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바보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관계의 스트레스가 좀 빠져나가면은요. 네. 현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눈에 들어오면 이거 경쟁 사회구나. 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리아카 끌 수도 큰일 있겠다.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그런 스트레스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스트레스를 부모로부터 또 받아요. 네. 집에서도 또 받아요. 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예. 밖에서는 경쟁이지만 집에서는 뭔가 존중받는 분위기. 네. 밖에서는 공부 잘하고 뭔가 빠릿빠릿한 아이들만 인정받지만 네. 집에서는 그냥 존재 자체로 좀 존중받는 아이. 네. 가 되면 저는 그런 아이들을 가끔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더 단단하더라고요. 아.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고 네. 또 집에서 뭔가 안정감을 가지고 밖에 나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네. 이러면서 뭔가 균형이 맞는데 북유럽 교육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네. 사회는 베껴올 수 없지만 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면 네. 아마 모르게 몰라도 또 그러면 과연 아이가 달라질까? 네. 달라집니다. 달라질까요? 네. 예. 네. 문제는 부모가 행복하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엄마 아빠랑 있는 시간이 네. 달라졌어. 네. 그거 느끼면은요 아이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부모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를 애들이 거울 삼아서 잘하는 것 같고요. 근데 부모란 자리 자체가 참
누구나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네. 그게 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부모가 그러면은 아이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좀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죄송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모 유형이 있습니다. 네. 예, 완벽하고 네. 능력 있고 네.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자신이 어려울 때 솔직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인정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부모가 따로 있거든요. 네.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고요, 네. 경제력과 정보력이 뛰어난, 어. 똑똑하고, 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이런 부모 아이들 되게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부모도 아이들도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근데 아주 드물지만 음. 어렵고 힘들 때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아이에게 네.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네. 능력 있고 똑똑한 부모일수록 아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성이 안 차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아이한테 도움을 청해. 네. 이 얘기는 뭘까요? 아이가 네.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존중하는 아이에 대한 거죠. 존중,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의 부모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국내에 들어왔어요. 네. 되게 테크니컬한 측면의 정교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뭐 한때 그런 것들을 다 마스터해서 직접 네. 가르쳐봤는데 네. 결과는 항상 안 좋았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소위 서구 사회 그런 이론들이 개발된 서구 사회는 네. 부모 아이 사이, 예. 그러니까 소위 남녀노소 사이에 네. 수평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모 아이 사이 네. 수직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직적인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급적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네. 아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음. 제 얘기를 잘 들어서 내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엄마가 먼저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감대가 있어요. 네. 나는 내 감정을 드러내면 음. 최소한 우리 엄마는 음. 나를 공감해 줄 거야. 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이 술술 풀립니다. 예. 공감대가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도와달라고 그러거든요. 도와달라고. 예.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도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네. 사육이냐 방목이냐, 예. 철저한 관리냐 아니면 대안학교 보내갖고 자유롭게 풀어놓을 거냐 네. 이런 극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둘 다 안 좋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만든 게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 콜라보라는 걸 제가 지금 네.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교육에서 지금 보통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엄마 주도의 사교육, 그 다음에 예. 엄마 소신 위주의 대안학교, 네. 엄마 노력 위주의 홈스쿨링, 홈스쿨링. 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다 그 다음에 피곤한 얘기네요. 젊은 엄마들이 네. 목숨 걸고 하는 엄마표, 네. 이런 것들 다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피곤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네. 대치도 엄마 따라가다 가량이 찢어지는 걸 다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합리적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미. 아 만드셨어요. 만들어서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실험하고 있거든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부모와 아이 사이 콜라보다, 콜라보다. 조화다. 예. 부모가 좀 적극적이야. 그럼 아이가 좀 소극적이어도 상관없어요. 네. 적극적인 부모가 많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모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네. 아이가 좀 소극적이니까. 네. 반대로 아이가 매우 적극적이에요. 네. 근데 부모가 좀 소극적이야. 네. 그럼 부모가 소극적인 게 맞는 거예요. 네. 이런 부모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소중한 부모 아이 사이 관계, 가족 중심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보지 못했고요. 네. 저 부모 훌륭해. 저 아이 훌륭해. 네. 아이 따로 떼서 설명하고 부모 따로 설명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제대로 못 봤던 거죠. 네. 네. 다 남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저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사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협력이라고 봅니다. 네. 공감이 되면은요 네. 반드시 도와달라 그래요. 아. 네, 그때 열심히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정보력 총동원하세요. 네. 경제력 총동원하세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감에서 승부가 나더라고요. 네. 정말 아이에 대한 공감. 근데 공감은 그냥 주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네. 아이가 어렵고 힘들 때, 특히 네. 나를 화낼 때, 네. 그 아이는 어떤 감정일까를 느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소중한 성과거든요. 네. 이 공감이 잘 되는 부모일수록 네. 돈 없어도 되더라고요. 아. 정보력 없어도 되더라고요. 네. 왜? 아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스스로가 노력해서 오히려 네.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음. 어떻게 보면 이게 심파극이 아니고요. 네. 실제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정말 고마운 엄마인 거죠. 고마운 아빠인 거죠. 네. 왜? 아마 사회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감정을 느낄 때 네. 그걸 내가 누구한테라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공감해 준다면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내 가족이고 부모라면 네. 저는 그걸 가족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예, 공감이 잘 되는 가족의 힘. 가족력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경쟁력일 것이다. 아. 네. 네. 절대 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은 개인과 개인의 경쟁이 아니다. 네. 가족과 가족의 경쟁이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교수 선생님을 모시고요. 3회에 걸쳐서 입시, 학습, 진로, 또 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와 마음가짐 등을 들어봤습니다. 이 착한 설명회가 부디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부모님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